여기 과학의 탐구라고 하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학적 과정이다라고 적혀있는데 탐구가 뭘까? 탐구한다. 뭘까? 또 궁금한 점이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알아내는 과정들을 탐구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 그냥 단순히 실험만 있는 건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는 것도 탐구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과학적 탐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들어본 적이 있어 혹시? 비납적 탐구 방법이랑 그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책에서 소개된 것은 실험을 하고 있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고 학교에서 이 단어 안 배웠지?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읽고나만 보면 돼.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비납적인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에는 실험 못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매일 밤마다 달의 모습을 관찰한대. 매일 봤더니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반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고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야. 이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냥 매일 관찰하면서 또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가 되었잖아. 생물이 진화되는 과정도 그냥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생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겠구나를 관찰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얻은 이론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비납적이라는 것은 따로 그 관찰을 통해서 여기 보면 관찰한 사실을 분석을 하는 거지 따로 실험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탐구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계가 크게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5가지 단계가 있어. 여기서 제일 흔하게 많이 묻는 게 순서를 섞어.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 라는 거거든. 자, 우리 문제인식이 뭘까? 문제를 인식하는 파악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왜 그런지 파악하는 거지. 탐구 주제를 먼저 설정해. 그럼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이 혹시 뭔지 알아? 하이포티시스 그거 같아요. 정말로. 어떤 실험하기 전에 추리하는 추리하는 결과가 거. 뭐 이런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은 몰라. 근데 그냥 임시 결론을 내는 거.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가설은 그럼 틀릴 수도 있어. 아니 무조건 맞아? 틀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가설 설정한 다음에 탐구를 바로 하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겠지. 그리고 수행합니다. 이제 실험을 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거 아니야? 해석한 다음에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는데 가설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을 고쳐야 돼? 가설을 고쳐야 돼? 가설을 다시 고쳐서 이 단계를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인식 단계. 그다음 두 번째가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탐구를. 바로 수행하기 전에 먼저 설계해야 되겠지.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한 다음에 수행을 합니다. 탐구 수행했으니까 이제 뭘 해석해야 돼?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석하고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겠지. 결론 도출 과정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예시를 좀 들어볼게. 너희 겨울에 강이랑 바다 중에 뭐가 먼저 오는 줄 알아? 너무 추우면? 강이 얼어. 근데 바닷물은 잘 얼어 안 얼어? 왜 그럴까? 소금 뭐? 소금물이니까 뭐지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물 있으면 소금물은 어느 정도 물보다 낮기 때문에 아마 잘? 20도 정도. 잘 얼지 않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궁금할 수 있잖아. 강에는 분명히 얼어 있는데 왜 바닷물 얼지 않지? 궁금해. 이게 왜라는 게 문제인식이지. 강은 얼지만 바닷물은 왜 얼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을 했다. 그러면 내 나름의 임시 결론 내려보는 거야. 강과 바닷물의 가장 큰 차이가 강은 안 짜고 바닷물은 짜니까 그럼 아마도 짜다면 잘 얼어 안 얼어? 어느데 시간이 어떨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그냥 내가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진짜로 짜면 안 짠 애보다 어느 데 걸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실험해볼까? 비커 2개 갖고 왔어. A 비커, B 비커 넣었어. 그럼 A 비커랑 B 비커 일단 뭘 넣어? 소금물 둘 다 먼저 물을 넣겠지. 물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소금 하나는 소금을 넣고 넣고 하나는 안 넣고. 그래서 소금을 안 넣은 게 있고 하나는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얼려. 어는지 봐야 되겠지. 얼려야 되겠지. 그럼 같은 냉동실에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20분이 지났을 때 꺼내보고 40분 지났을 때 꺼내봤을 때 누가 먼저 얼었는지 보는 거지.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석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얼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소금은 1시간이 지나니까 얼었대. 그러면 나름 우리가 자료 해석할 때 더 짜면 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맞지. 그럼 이 결론은 뭔데? 짜다면 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소금의 양을 쌤이 만약에 물을 왼쪽에 100ml, 오른쪽에 물 100ml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의 양을 10g을 넣었어. 근데 내가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거야. C라고 해가지고 소금의 양을 만약에 20g 넣었을 때랑 10g 넣었을 때 어는데 똑같이 1시간이 걸릴까? 라는 게 궁금해질 수 있잖아. 그럼 무조건 짜는 게 아니라 이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어느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어느데 시간이 더 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10g 넣었을 때보다 20g 넣었을 때 여기 10g 적혀있네. 20g 넣었을 때는 2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짜면 짤수록 어느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얘들아 이 탐구 설계할 때 지금 같게 해야 될 조건이 있고 일부러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 있잖아. 자,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 뭘까? 소금량. 소금을 안 넣었고 아니 소금을 넣었다면 10g 넣을까 20g 넣을까? 소금의 양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소금의 양 때문에 어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지 보려면 나머지는 어때야 돼? 다 똑같게 해줘야 되겠지. 여기 왼쪽에는 소금을 10g 넣고 여기는 20g 넣었어. 근데 물의 양이 다르면 될까? 물의 양 똑같아야 돼. 같게 해줘야 될 조건. 또 뭐가 있을까? 같아야 될 조건. 그 실험실에 실험실 온도. 내가 얘는 뭐 15도씨까지 내려간다. 냉동실이고 여기는 20도씨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냉동실의 온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겠지. 또는 비커의 크기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달라도 돼? 같아야 되지. 비커의 크기. 이 면적이 넓어서 뭐 빨리 얼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럼 나머지 내가 소금의 양 때문에 다른지 보려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같게 해줘야 될 이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떤 실험에서의 각각의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들을 통제 뭐라고 하나? 변인이라고 해. 통제 변인. 통제시키는 거 다 똑같이. 자 근데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줬어. 이것만 조작시킨 거지. 이거 무슨 변인? 조작 변인이라고. 그래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쓰시오 하면 조작은 바꿔준 거야. 조작시킨 거. 통제는 뭐야? 못하게 막아놓는 거지. 통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변인 이거 배웠나요? 변인 배웠어 시우야? 너희 독립변인이 있잖아. 이 변인 중에서는 독립변인이 있고 그다음에 종속변인이 있는데 이 독립변인 안에 좀 전에 배웠던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이 있어. 통제가 뭐라고? 같게 해야 되는 거 다르게 해야 되는 거. 통제시키는 거 같게 해줘야 되는 걸 말하고 조작변인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걸 말해. 이때 종속변이 뭐냐면 종속 거기 따라오는 요인이라는 거야. 종속변이 쉽게 말하면 결과값이야. 뭐가 달라지는지. 그 소금의 양에 따라서 이 어느 시간이 달라졌다. 이게 종속변인입니다. 그래서 요 요인들을 조금 잘 봅시다. 자 여기 다시 이제 줄을 좀 써볼게요. 얘들아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의문을 가지거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문제인식이고요. 가설 설정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올 거야. 가설 설정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잠정적인 결론이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도 있어 없어?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대신에 이때 가설을 설정할 때는 이해하기도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설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설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물의 온도가 높다면 설탕이 더 잘 녹을 것이다. 그럼 내가 물의 온도를 50도짜리 물, 100도짜리 물 다르게 해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가설이 안 되는 거야. 우주에는 생명체가 많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실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설계적의 별표.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설계할 때 다르게 해야 될 조건과 같게 해야 될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르게 할 조건은 무슨 변인? 조작이야, 통제야? 조작 변인.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은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통제 변인. 갔다 와.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변이는 실험의 조건이나 결과처럼 실험에 관련된 모든 요인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독립 변인이 있고 종속 변인이 있지. 동그라미 쳐봐. 변이는 독립과 종속이 있어. 각각의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 변이는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과. 독립 변인 안에 아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는데 조작 변인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변화야, 변화. 근데 통제 변이는 다른 변인이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 소금의 양만 달라지지 나머지는 딱 통제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변화를 시키면 돼, 안 돼? 변화 없고 조작 변이는 변화시켜준 거를 말합니다.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를 뭐 정한다. 그 다음에 같게 해줘야 될 조건 통제 변인. 다르게 해줘야 될 건 조작 변인 정한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조금 헷갈리는 말인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통제하잖아.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 물으면 변인 통제라고 하거든. 통제 변인과 변인 통제는 말장난 같잖아. 통제 변인, 변인 통제. 근데 좀 달라. 그냥 얘는 요인이야. 통제시킨 요인. 물의 양, 냉동실의 온도 이런 거 통제 변인 단어 같은 거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얘는 같게 하고 얘는 다르게 하고 해줄 거야. 이걸 내가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약간 그 통제한다가 동사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 돼. 변인 통제시키겠다. 이런 과정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이런 각각의 변인들을 내가 통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요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모르니까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탐구를 수행하고 자료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론이 가설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을 수정한다면 당연히 틀리지.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탐구를 수행합니다. 자, 뒤에요. 헷갈리니까 몇 가지 예시 더 넣어놨거든. 자, 여기 너희가 지금 그 교과서에서 공부한 건 음료수에 넣은 얼음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왜 다를까? 이거 보지 않았어? 네. 그러면 나름의 가설은 음료수마다 종류에 따라서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가설? 설정. 탐구 설계해야 되겠지. 음료수의 종류를 포함해서 각게 할 조건과 다른 조건을 정하는데 자 여기에 비콘에게 각각 같은 양의 이온 음료지. 자 그리고 음료수 탄산에 넣었을 때 얼음을 똑같이 5개씩 넣는데 다 양도 똑같고 얼음 양도 똑같아. 이런 걸 무슨 변이? 통제 변이. 그러면 조작 변인이 뭐야? 뭘 다르게 했는데? 그 음료수의 종류를 다르게 한 거잖아. 이게 조작 변인. 통제 변인은 이 음료의 양, 그 다음에 얼음의 양 이런 것들은 통제 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종속 변인이에요. 아 봤더니 물이 빠르게 녹고 이온 음료는 좀 오래 걸리더라. 아 음료수마다 다르게 맞구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요. 실험 하나 더 볼게요. 여기 각기병이 혹시 뭔지 알아? 네, 그 각기병이 뭐야? 다리 발포 다리에 힘이 없고 약간 좀 붓기도 하고 좀 꺾이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잘 못 걸어. 그리고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이거는 닭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원래 이 당시 그 전에 사람들이 먼저 많이 걸렸어. 그래서 네덜란드에 되게 좀 유명 인사들도 걸리고 많이 이제 죽어가는 거야. 군인들도 그래서 에이크만이 이제 이 각기병이 왜 걸리는지 막 한창 연구를 하던 중에 닭도 각기병이 걸린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닭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닭들이 그냥 스스로 각기병이 치유가 된 거야. 네. 일단은 문제인식. 왜 각기병에 걸린 닭이 스스로 나았을까? 이거 자체는 문제인식이겠지? 자 그런데 가설 설정을 보면 현미에 닭이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스스로 나았다 했잖아. 그럼 뭐가 최근에 닭배지를 조사해보니까 닭에 사료를 주는 사람 있잖아. 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는 백미, 그러니까 하얀 쌀이 사람들이 먹는 쌀을 줬는데 바뀌는 그 사람은 인간이 먹는 쌀을 이 닭한테 주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껍질을 덜 벗긴. 약간 현미를 준 거지. 현미랑 백미 차이 알아? 네. 백미는 안에 완전 속껍질까지 다 벗겨내. 완전 정제된 하얀 쌀을 말하고 현미는 겉에 껍질만 박힌. 약간 좀 누렇잖아 현미 같은 거 보면. 현미를 준 거지 조금 아끼려고. 근데 나왔으니까 최근에 바뀐 걸 봤을 때 먹이 때문인가?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현미에 혹시 닭이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있을까라는 가정을 해봤겠지? 들어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해야 되겠지. 닭을 2집단 나눠. 일단은 둘 다 병든 닭, 각기병에 걸린 닭으로 넣었어. 그리고 나서 한 집단에는 현미를, 한 집단은 백미를 먹이로 준 거야. 자 여기에 그러면 너희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예시들 적어보자.
조작변이 뭐가 있어? 조작변이 뭐를 다르게 준 거야? 그 쌀. 먹이의 먹이 종류, 종류. 뭐 사료의 종류 또는 쌀의 종류 또는 사료의 종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먹이를 다르게 해줘야 되겠지.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거야. 그러면 먹이 때문에 낫냐 안 낫냐를 봐야 되니까 나머지 다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 뭐를 똑같이 해줘야 될까? 그 닭장의 크기. 닭장의 크기, 사육장 크기, 또 닭의 파괴 종류. 또 뭐가 있을까? 그 먹이의 양. 먹이 양. 얘들은 많이 주고 얘들 적게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먹이의 양. 이거는 너희 보고 예시를 들라 할 수 있거든. 뭐 조작변인 한 가지, 통지변인 5가지 쓰시오. 뭐 3가지 쓰시오 할 수 있잖아. 나머지는 뭐 수분 공급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나머지 조건 다 동일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백미를 먹였던 닭은 각기병이 여전히 걸려있는데 현미를 먹은 닭은 나은 거야. 또는 이 얘들은 각기병이 걸렸지만 얘들은 걸리지 않았대. 그러면 우리가 해석한 게 자료 해석했을 때 가설 설정이 맞네.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현미에는 이 비타민 B가 있는데 보통 각기병이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걸리는 병이었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만 더 볼게. 얘들아, 현미를 먹인 집단과 그 다음에 백미를 먹인 집단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집단, 정상적인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대조군이라고 해요. 대조군. 근데 현미를 먹인 집단은 내가 의도적으로 먹이의 종류를 바꿨지. 이거를 실험하는 거니까 실험의 대상으로 본다 해서 실험군이라고 해.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점. 대조군은 기준이 되는 물질이야.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변화를 주지 않은 집단을 말하고 실험군을 실험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변화를 준 집단을 말합니다. 그냥 현미 많이 줬어. 나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현미 때 나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현미를 안 주고 주고를 비교해야 구분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2가지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조작변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지. 통제변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공통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탐구를 계획하는 방법. 자, 시우야. 대조군과 실험군 찾아와봐. 감자가 왜 초록색 변했을까? 탐구 주제야. 가설. 아마 빛을 받아서 변했을 것이다. 빛이라는 요인 들어갔어요. 자, 그럼 상자 2개에 같은 양의 감자를 담았는데 한 상자는 뚜껑을 닫았대. 자, 요거 A 집단. 다른 상자는 뚜껑을 닫지 않았대. 빛을 받은 집단이잖아. B 집단. A랑 B 중에 어디가 실험군일까? 그 뚜껑을 닫지 않은. 닫은 건 빛이 없지. 빛이 없잖아. 닫지 않은 거는 빛이 있잖아.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거는 빛을 안 준 거야? 빛을 준 거야? 빛을. 빛을 받았을 때 색깔 변하는지 봐야 되니까 빛을 준 게 내가 의도적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B가 무슨 군? 실험군이 되는 거지. 얘가 실험군이고 빛을 받지 않은 게 대조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점 보면 조작변인 찾을 수 있어. 조작변인이 뭐야? 그 서로 다르게 하는 다르게 하는. 뭘 다르게 해? 여기서 말이야. 상자.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점 조작변이잖아. 그 빛을 받는 아니에요? 빛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조작변인 거지. 나머지 다 동이란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 감자색을 확인한다. 자, 그럼 받았던 색깔이 초록색 변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내가 감자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 빛을 차단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탐구 문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 이거 한 번만 읽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탐구할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줄만 치고 가자.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는 넓어야 될까 좁아야 될까? 좁아요. 내가 실험을 해야 되니까 범위는 좁아야 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탐구 수행이 뭐 해야 돼? 가능해야 됩니다. 밑에는 안 쳐도 이해가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죽기 전에 끝내야 되겠지? 실험 중에 죽을 때까지 실험이 안 되는 게 있어. 보통 그 대학교에서는 그 다음 후대에 이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에 끝내야 되고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자, 탐구 문제로 발전시키는 예시.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 비행기가 크면 더 잘 날 수 있을까? 조금 더 너무 넓잖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날개 크기에 따라서 비행 시간이 어떻게 돼? 라면 크기가 클수록 비행 시간이 길다. 이게 더 잘 난다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햇빛이 가장 빨리 뜨거워진 색깔? 너무 색깔이 많잖아. 그러니까 햇빛을 받을 때 색깔마다 온도가 다 다를까? 라고 봤을 때 흰색을 다 반사시키니까 좀 온도가 낮다면 검은색을 다 흡수시키잖아. 온도가 높겠지. 아, 나중에 결론은 색깔이 진할수록 온도가 좀 높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구 주제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설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검증한지 확인한다. 계획하기랑 작성하기는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쭉. 과학적 탐구 방법 여기 10쪽이에요. 일단 4번부터 풀어보자. 4번부터 9번까지 기억 뭐죠? 해당한 관계 문제식 다음에 가설 설정 적어주고 탐구 설계랑 탐구 세겠다. 결론 내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자료를 해석해야 되겠지. 자료 해석. 야, 기억 단계 옳은 것 가설 설정 단계에서 옳은 것 찾으래. 1번에 현상을 관찰하다 의문을 갖는다. 이거 무슨 단계지? 문제인식이지. 적기 귀찮은 앞글자라도 적자. 문. 자, 2번은 탐구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한다. 이거는 탐구, 설계 및 수행 둘 다 들어가 있네. 자, 3번은 탐구를 수행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거 뭐야? 자료 해석이지. 자, 뭐 탐구 결과로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결론 도출이잖아. 5번에 의문에 가진 문제의 결론을 미리 예상해본다. 이게 뭐야? 가설 설정이지. 다 몇 번? 5번 5번. 자, 6번에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설을 또 수정. 일단 너희가 적어야 돼. 키워드 가설을 수정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끝이야? 다시 뭐? 무엇을? 가설을 가설 수정하고 다시 뭐 해야 돼? 수정을 가설에 맞춰서 다시 설정 다시 가설 설정해서 이게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설정한 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가설 수정은 뭐 해야 돼? 다시 단계를 반복을. 그러니까 그 반복이 뭐야? 뒤가 오는 게 뭔데? 가설 설정 다음에 탐구. 탐구를 수행한다라고 해야지. 짧게 적으려면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탐구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한다. 탐구 과정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 9번이 아니라 7번, 8번에 A+1의 탐구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거 쭉 찾아보자. 뭐의 관계? 날개의 길이 관계. 그러면 날개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만 다르게 해줘야 돼? 날개 꼬리의 길이만 다르게 해줘야 되겠지. 여기 날개의 길이. 나머지는 다 동일해줘야 돼. 그러니까 날개의 길이를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이거 무슨 변인이야? 조작 변인. 그럼 여기 꼬리 길이 같은 거 이런 거는 통제 변인이 되겠지. 여기에 그럼 기억에 날개의 길이랑 날리는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서 라고 했어. 돼 안 돼? 날개의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날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 걸 봐야 되는데 날개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면 돼 안 돼? 얘는 일정하게 하면 안 되지. 날리는 높이만 일정하게 해야 되겠지. 니은에 날개의 길이랑 날리는 높이를 둘 다 변화시키면 될까 안 될까? 얘는 변화시켜야 되지만 날리는 높이는 또 일정해야 되잖아. 그럼 틀렸지. 디귿에 날리는 높이만 유지시키고 날개의 길이만 변화시켜. 이게 맞는 거지. 답은 디귿이 됩니다. 알 수 있겠죠? 우리 뒤에 두 문제만 더 해보자. 뒤에 13번. 13번에 파스테르가 탄저병에 대한 백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너희 백신이 혹시 뭔지 알아? 네, 코로나 때도 백신 주사 맞잖아. 백신이 뭔지 아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 약인데 그 약이 예를 들어서 탄저균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뭐를 넣는 건지 알아? 그 약한 탄저균을 넣어갖고 미리 항체가 생성. 맞아. 그러니까 이 탄저균을 강한 색을 넣으면 내가 아프거나 죽을 수 있잖아. 근데 탄저균이 거의 다 죽어가는 아주 힘이 없는 탄저균을 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크게 작용을 못 하겠지. 근데 우리 몸에서도 이 탄저균을 쌓으려고 내 몸에서 어떤 체계가 형성돼? 방어 체계, 항체 같은 게 생기거든. 그러면 아주 약한 이 백신을 맞잖아? 그러면 나중에 진짜 강한 백신이 맞서도 이미 이 탄저균 물리칠 수 있는 체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잘 싸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 코로나 백신도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약하게 주입시킨 거 말이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면 어르신들은 워낙 그 면역력이 낮으니까 그 약한 백신도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신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백신이라고 하면 약화된 탄저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건강한 약을 두를 나누었을 때 탄저균 백신을 주사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사하지 않았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실험군일까? 얘들아. 주사한 집단과 주사하지 않은 집단이 있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사한 일단이 의도적으로 해주면 여기가 실험군이 되겠지. 얘가 대조 대조군이 되는 거야. 이런 실험을 했더니 아 백신을 주사한 양은 건강했고 백신 주사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탄저병 다 걸려 죽었대. 그럼 다 결론이네. 탄저균 백신은 탄저병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 내렸대. 그럼 여기서 가설은 뭘까? 탄저균 백신을 유사하면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있을지 모른다. 있을 것이다. 일단 가설은 결론과 똑같이 적어주면 돼. 마지막에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주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탄저균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백신 넣고 안 넣고 실험을 한 거지. 가져왔나요? 자, 우리 19번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19번에 과학적 탐구의 추세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1번에 음료수에 넣은 어떤 음료수 넣은 얼음이 더 빨리 녹을까? 여름철에 왜 음식을 공판이 잘 생길까? 음료수에 넣은 얼음이 녹는다 걸리는 시간은 왜 다를까?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 물체 햇빛을 받을 때 색깔마다 온도 변화는 왜 다를까? 몇 번이 이상해? 4번. 노란색보다 파란색 더 좋은 이유는 이건 나잖아. 맞지? 다른 사람은 노란색 더 좋을 수 있지.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주제로 되지 않는다. 자, 우리 숙제는 여기 15초까지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 내용이 좀 더 아마 시험에 더 많이 나올 거야. 근데 혹시 그 이론이랑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한 학교 있어? 태양 중심설 이런 거 있잖아. 뭐 원리라든지 기기 같은 거 외워야 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구분해야 된다 이런 거 정확하게. 그렇게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은 쌤이 그거는 다음 주에 일반적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일단은 그거는 15초까지 계속 쭉 풀고 있으면 됩니다. 방금 본 사람들은. 일단은